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FSD 베타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야겠지만 BMW 아키텍처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승한 이후로 관심이 없냐, 포르쉐도 그렇고 딜러들이 이 특유의 미국 딜러들이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아마 연락이 끊길 텐데 꽤 지겹게 계속 연락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참 이런 게 없어서 참 이 연락 받을 때마다, 이메일 받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긴 하네요. 첫 번째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는 FSD 베타 홀 마스 캐탈로그, 이분은 지금 10.12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인플로인 것 같은데 내부자거나요. 그래서 더 빨리 받으신 것 같은데 정말 컨시스턴트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더 다른 지역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더 낮게 보여지는 듯한 그 일론 머스크가 좀 확인을 해줬죠. 이번에는 이제 다음 베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 2주마다 나온다 그랬죠. 보통 평균적으로 진짜 많은 임프루먼트가 있고 특히 컴플렉스 랩턴 헤비 트래픽에서 좋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얘기를 했듯이 이걸 찍기가 좀 어려웠던 게 항상 찍고 있지 않으면은 이걸 알기가 어렵은데다가 그걸 항상 찍으면은 용량도 많고 제가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간헐적으로 지금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안다느니 계단 깨진다. 잠깐 그 위치가 간헐적으로 튑니다. 이게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오토파일럿이나 뭐 그런 거 위주로 쓸 때는. 그리고 간혹 내비게이션이 튀더라도 제가 가던 길 제자리로 잡아오니까, 그리고 제가 많이 개입을 하니까. 근데 베타를 쓰게 되면서 많은 운전을 차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헐적으로 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해야 되냐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제가 많이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조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베타를 자꾸 시키게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헷갈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여러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이 위치가 얘가 이상한 길로 간다 그러는 게 간헐적으로 내비게이션의 그 GPS 시그널이 어떻게 됐는지 위치가 간헐적으로 튀는데 오래 튀지도 않습니다. 살짝 튀는데 살짝 튈 때 루트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차가 헷갈려 합니다. 참 이러니까 로보택시가 참 힘든 거죠. 이번에는 좀 더 이런 컨시스턴시나 지금 12버전 써보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기능도 당연히 더 발전해야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에러들, 항상 일정한, 참 그런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정성이 좀 더 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별게 아닌 게 차한테 많은 걸 맡기다 보니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보링 컴퍼니에 하이어링하는 광고성 이제 트윗을 하는데요. 능력이 되신 분들은 이제 보링 컴퍼니 한번 입사하는 게, 그리고 이제 장점도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트래픽이 안 좋은 도시를 꼽으니까 1등이 런던, 2등이 파리죠. 모스코가 4위네요. 근데 뉴욕시티도 5번째입니다. 신기했던 건 여기에 한국의 서울이 없습니다. 서울은 좀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을 안 한 지 꽤 됐죠. 그래도 조만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제가 뉴욕시티에서 운전이 되면 다 된다고 얘기한 게 그런 얘기였죠. 부산 얘기도 있지만, 부산도 많이 해봤지만, 제 개인적인 아직까지 업데이트된 정보는 아닙니다. 근데 뉴욕은 최근이지만 뉴욕은 정말, 뉴욕시티는 개판입니다. FSD를 쓰기가 무지무지 어렵다. 근데 거기다 이제 보링 컴퍼니가 계속 확장하게 되면 이런 데서는 제한적인 자율주행이 될 뿐더러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도 뭐라 그랬냐면 지하를 뚫어놨으니까 날씨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을 차단할 수 있죠. 지하철의 장점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듯이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보링 컴퍼니가 뚫어놓은 길은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름길이지 않을까.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의 빅픽처는 거기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
예, 뉴럴링크 얘기도 소식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왜 유심 있게 봤냐면, 이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쪄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옛날에는 정말 살 빼기가 너무 쉬워서 왜 이렇게 다들 어렵나 했는데, 이제는 저도 힘듭니다. 예. 이제 제대로 체감하고 있고요. 오비3, 그러니까 비만이죠. 비만에 대한 치료를 뉴럴링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참 무섭기도 하면서 차라리 저 기술이 빨리 개발돼서 살 빼는 게 편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를 컨트롤해서 아니면 뇌를 인식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식욕이나 그런 시그널들을 캐치해서 그걸 약간 블락한다라든지 그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비만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얘가 이제 위우회 수술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근데 뇌에다가 칩을 꽂는 게 더 무서운 것 같긴 한데 일단 아주 소량 일렉트로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론상 그렇습니다.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1차 목표는 비만이 아니라 어떤 신경에 대한 손상을 복구하는 뇌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면에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더 나아가면 이런 것도 가능하고 위절제나 이런 외과적인 수술보다는 이게 이론상 더 낫다. 근데 느낌상 좀 무섭죠. 다음 이야기는 BMW랑 포르쉐인데요. 제가 최근에 좀 또 시승을 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최근 충전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포르쉐 타이칸을 최근에 또 리뷰하신 미국의 좀 인플루언서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나 이런 거를 논하는 게 무의미했던 게 지금은 근데 좀 이제 나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포르쉐는 플러그인 차지 기능이 없었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2020년형인데 2021년형도 그렇고 2020년에 저걸 이제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지금까지도. 누누이 말하지만 이쪽 분야가 맨날 미뤄지는 건 매한가지라. 플러그인 차지가 뭐냐면 테슬라 슈퍼차저와 같이 꽂으면 바로 충전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대부분 브랜드가 안 됩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충전 시간을 논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 페이먼트를 해야겠죠. 연결하고. 근데 이 영상에서 그게 이제 지원되기 시작해서 이제 축하한다라는 거죠. 이제 꽂으면 테슬라 같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 꽂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느립니다. 옛날보단 많이 나아졌는데요. 지금 그거 얼마나 걸리냐? 페이먼트 에러 나면 세워라 내어라고 이분 포드 마기로 횡단하려다가 아주 그냥 고생한 그런 영상도 다 남아 있습니다. 페이먼트에 꽂고 통신하고 그러면은 벌써 5분, 10분 그냥 가죠. 그 사이에 테슬라 V3 슈퍼차저는 차를 20% 넘게 충전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이칸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이지만 영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느립니다. 아무래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모든 차를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통신이 아직까지 그치만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라는 점. 그래서 다행인 점과 재미났던 게 이분이 이제 이너 드라이브라 그래서 포르쉐의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근데 이걸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 모델로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데 이런 것도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연기관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거 한다는 얘기도 저도 뉴스를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리뷰를 보니까 참 이게 많이 팔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요. 근데 일단 처음에 사면 3년간은 공짜로 해준답니다. 아무래도 꼬시는 거죠.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여에 339불을 내야 되고요. 이거를 해야지 나중에 이 이너 드라이브를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것도 한 달에 24불씩 아니 무슨 주행 보조를 24불씩 받나. 이것도 참 웃긴데요. 참 그리고 여기서도 이분이 얘기하지만 참 옵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꽝입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많이 타봤죠. 이분 와이프가 막 얘기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댓글도 그렇고 중론입니다. 개판이고 주행 보조 역시도 drunken driver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차선을 센터링 하는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거지 돈을 저렇게 내고도 테슬라하고는 아직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 격차가
현격히 많이 나와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 제 말이 이게 잘 안 들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그래서 과학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 빼도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도 하긴 거기에 비판을 달리는 거 보니까 이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간만에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주변 리뷰들을 보니까 뭐 만듦새나 이런 건 좋지만 소프트웨어도 개판이고 옵션 장사 특유의 그 내연기관 그것도 짜증나는 데다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이 구독자님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다만 재미났던 거는 그 서브스크립션 말고 이것도 미국에서 하는데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포르쉐가 차를 구독해서 탈 수 있습니다. 싱글카를 한 달이든 세 달이든 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멀티 비에이클 서브스크립션에서 자기가 원할 때 포르쉐의 다양한 모델들을 골라 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앱으로 나 이 차를 예약해놓고 바꿔가면서 가격은 뭐 만만치는 않긴 하지만 만약에 차량 리뷰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난 포르쉐 모든 브랜드의 모든 차의 느낌을 알고 싶으면 한 달에 3,000불이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차를 포르쉐 특히 리뷰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요즘 공급난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 비에이클 서브스크립션이 특히 문제인데 원하는 모델들이 준비가 안 된다라든지 사실상 이게 원하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의 선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이게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조금 등급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 전기차의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수요가 견고하다는 겁니다. 가격을 많이 올렸음에도 최신 기사로 여전히 글로벌하게 지금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당연히 이거의 선두주자는 테슬라죠. 가격을 많이 올렸지만 여전히 수요는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FS 베타에 대해 뒷부분들 리뷰를 하겠지만 과연 포르쉐가 아직도 이런 수준이면 너무 이게 발전 속도가 더딥니다. BMW 얘기도 할 텐데 이 내연기관 회사들이 정신이 가격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를 원하는 거, 특히 테슬라 이런 주행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품성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보고 하는 행태나 옵션질 하는 리뷰를 보면서 욕을 하면서도 테슬라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가 비싸다 그러지만 테슬라가 저렴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선책을 택하려고 주변에 둘러보는데 차선도 없고 그 쫓아오는 애가 가격이라도 좀 저거를 저렇게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BMW도 참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제 i7을 내놨더라고요. 이런 광고성 이메일도 받아가지고 뭐 관심이 없죠. 계속 다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나오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직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도 그렇게 끈질기게 딜러가 많이 컨택을 해주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저한테도 임프레시브 했던 건 역시 만듦새 그거는 특히 만듦새죠. 모델 S의 승차감은 BMW랑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만듦새라는 것들이 이런 게 시장에 먹힐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i7을 좀 보기도 했거든요. 일단 가격이 모델 S보다 뭐 비슷하거나 좀 싼 게 좀 놀라웠고요. 더 놀라웠던 사실은 제가 찾아보고 이분들이 아주 이상한 전략을 포기를 못했더라고요. 이게 2017년에 얘기한 겁니다. BMW의 특유 아키텍처인데 그냥 다 짬뽕하는 겁니다. 한 프레임 안에 엔진도 넣을 수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엔진 드러내면 이제 퓨어 일렉트릭이 되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짐작이 가시죠. 내연기관을 못 버리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한 자동차 안에 엔진 넣는 방식이랑 이제 배터리 넣는 방식 모든 거를 이제 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라인에서 이런 세 가지를 다 쉽게 만들 수 있게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저러다 전기차로 급변하겠지. 이거 옛날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냥 그걸 고수하고 그냥 가고 있더라고요. 여기 VA or EV 그리고 they both look the same 다 똑같다라는 거죠. 최대한 부품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냥 배터리를 빼고 엔진 넣고 이러면은 그냥 내연기관 차가 되고 그거 드러내고
예, 배터리 넣으면 그냥 전기차 되는, 굉장히 이거를 다 많이 공유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종의 소프트 랜딩을 노리는 거죠. 아니 이러면 효율적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내연기관 회사들은 배터리를 하나의 부품으로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부품의 그 퀄리티나 그런 성능이 안 올라오니까 지금 억지로 그냥 멱살 잡고 그냥 가는 건데, 이러면은 예,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이득이 날까? 말이 좋아서 이 세 개를 한 플랫폼에 짬뽕 시킨다는 거지 정말 이질적인 건데 이게 원가가 절감이 될까? 그리고 정말 회사가 안 바뀌는구나. 전기차로 급히 시프트한다 그래도 참 계획대로 참 잘한다. 옛날에 이건 발표한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될까 생각했는데 저걸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참 요즘 FSD 베타를 너무 자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내비게이션 튀는 문제, GPS 튀는 문제도 이제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외곽에서는, 그리고 시그널만 안정적이면 참 이런 걸 통합해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살짝 옆으로 가죠.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살짝 차선을 왼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한 번을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선을 바꾸려고 여기서 시도를 하는데 안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취소하고 좀 갔다가 여기서 간격이 벌어지니까, 지금 폭스바겐 ID4랑 간격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바로 얼굴을 넣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람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말대로 다음 버전에서는 좀 더 이런 안정성이 좀 지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점 말고는 그것만 된다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맵이랑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명확한 증거죠. 그러니까 맵을 씁니다. 정밀 맵이 아닐 뿐. 여기서도 우회전 아주 자유롭게 하고요. 그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험프, 그러니까 속도 방지턱인가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험프를 넘을 때 모든 험프에서 속도를 다 줄이더라고. 이걸 인식해가지고. 이런 거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장애물들을 인식하는 수준이, 이 주변, 그래서 일부러 험프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나도 놓치질 않더라고요. 이제 보면 알아서 속도를 줄인다라는 거죠. 진짜 놀라웠고요. 여기 이렇게 방지턱이 많은데, 뭐 벤츠에서는 그거를 뭐 이렇게 감지해서 뭐 서스펜션 강도를 조절하네.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은, 테슬라 FSD 같이 자율주행이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카메라만으로 이렇게 손쉽게, 이럴 때마다 여기도 그러니까 한 번을 안 놓치더라고요. 이거 말고 다른 데도 해봤는데 진짜 매끄러웠고, 이런 것도 저번에는 이 라운드에박 같은 경우를 헤매던데, 그때도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맵을 제대로 확인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가 생각하기엔 다시 한번 GPS 시그널이 튀는 문제, 이런 것도 아주 칼같이 여기서 또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상대방 여기 차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서 저 차 오는 거 봐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이런 거 매번 쓰면 쓸수록 이게 놀랄 놀자다 보니까 정말 자주 쓰게 되고요. 이 모델 S가 아직도 조금 찬밥이 됐죠. 그러니까 승차감이고 뭐건 간에 이게 되냐 안 되냐,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가 너무 큽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런 데서도 잘 보고 차다 보내고 간다라는 점. 오늘 이런 걸 써보면서, 그러니까 뭐 방지턱 앞에서 뭐가 컨트롤이 되네만에 그냥 자율주행이 되면 그건 그냥 기본인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